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까? 네, 전남 나주에서 50대 남성이 80대 노인을 때려서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둘은 부동산 문제로 수년간 다툼을 겪어왔습니다. 이 50대 남성은 지난 3월에 전남 나주시의 자택에서 80대 노인을 주먹, 유리병, 온풍기 등으로 마구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창고에 숨긴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50대 남성은 지체장애가 있었고 80대 노인은 치매를 앓고 있던 상황인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 두 사람은 부동산 문제로 수년간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오래된 부동산 갈등입니다. 하하, 결국 부동산 문제로 사람 목숨까지 잃는 상황이 됐군요. 이게 부동산의 갈등이 어떤 거였는가 하면 50대 남성이 80대에 있는 노인의 퇴비 창고를 지어주는 그 계약을 맺었어요. 퇴비 창고 지어줄게. 이렇게 됐으면 그냥 퇴비 창고 지어줬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80대 노인이 여러 차례 찾아와서 그 퇴비 창고에 있는 토지를 돌려달라. 짓지 마. 나 그 토지 돌려받을래. 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발생했죠. 퇴비 창고를 짓기로 했는데 그 땅을 돌려달라고 했으니까 50대는 퇴비 창고 지을래. 그 80대는 돌려줘. 이렇게 하다가 계속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80대 노인 트랙터를 몰고 50대 남성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랙터를 몰고 찾아가서 계속 싸움이 있는 과정에 처음에 50대 남성이 조금 이렇게 자리를 피했는가 봐요. 피하는 과정에 80대 노인이 계속 이 50대 남성을 때리다 보니까 이 50대 남성 이제 피할 데가 없어서 다시 반격을 가하게 되는 거죠. 이 반격을 가해서 80대 노인을 살해를 하고 그 사체를 숨겼는 사건입니다. 자, 팀장님 일단 그 50대 남성이 살해를 하고 그 시신을 또 숨겼습니다. 그렇죠. 은폐했네요. 그러니까 이 50대 남성이 80대 노인하고 다퉜을 때 시제적으로는 분노를 좀 조절을 못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 토지 문제 때문에 하더라도 사람 죽이진 않아야 되는데 당연하죠. 사람 때려 죽였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치밀한 생각을 한 겁니다. 자, 노인이 타고 온 트랙터를 숨겼죠. 그리고 그 바닥 이런 데 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물에 닦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던졌던 그런 범행 도구도 불태워버렸고 또 그리고 그 노인을 그 인근 빈 곳에 사체를 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는 범행을 은폐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경찰들이 충분히 그 지금 찾을 수가 있죠. 그럼요. 어쨌든 이 50대 남성은 본인이 분노 충동을 조절도 못하고 또 그리고 사건 났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밀었더니 의식을 잃었다. 죽였다고 말 안 했어요. 의식을 잃어서 옮겼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경감하려고 상당히 머리를 쓴 사람, 즉 좀 간교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하지만 뭐 우리나라 경찰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당연히 발각이 됐겠죠. 네, 금세 발각됐습니다. 이 시신이 닷새 뒤에 발견이 된 건데요. 가족들이 치매가 있는 노인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상해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해서 찾아보니까 트랙터를 추적을 했고요. 트랙터가 발견된 장소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시작합니다. 탐문을 해보니까 이 50대 남성과 마지막으로 만난 사실이 알려졌고 아하. 50대 남성과 왜 만났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계속 추궁을 하니까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자, 살인 사체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50대 남성. 자, 그런데 정당방위? 네. 왜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50대 남성의 주장은 순차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이 80대 남성이 무단으로 트랙터 몰고 들어와서 나를 때렸다. 나는 뭐 이 남성을 뭐 강하게 살해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목을 잡는 정도였다. 목을 잡는 정도였다면은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소극적 저항의 정도가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당방위가 아니라면 내가 좀 대응이 과했다고 하면 이제 그 정당방위와 관련된 조항 중에 이제 아까 여기 면책적 과잉방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좀 어렵죠. 그러니까 밤이나 굉장히 보기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누가 좀 나를 공격했는데 거의 좀 과하게 반응한 경우를 이제 보통 과잉방위라고 하는데 야간에 어둡고 불안한 상황이라면 그 정도 상황까지 처벌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게 면책적 과잉방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다면 면책적 과잉방위에다 주장을 하고 이것도 인정이 안 된다면 그 당시에 내 상황이 정신적으로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었다. 심신미약까지 연차적으로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저는 어지간하면 정당방위 좀 폭넓게 우리나라도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자거든요. 자, 그런데 50대 남성이 80대 남성을 이렇게 했다? 뭐 본인도 뭐 자기 깐에는 좀 억울한 게 많았는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걸 갖고 갔네요.
사실 이제 국민참여재판에서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 잘 주셨는데 정당방위가 되려면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해야 돼요. 그러면 그 상당성이라는 게 그 공격을 억제하는 순간 딱 정당방위는 수립돼야 되고 그 공격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면 과잉방어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격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격으로 나아갔고 또 심신미약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증거를 인멸하는 의도까지 명백했다면 심신미약이 아니다. 이 두 가지로서 정당방위와 심신미약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면책적 정당방위라 그래서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흥분, 당황, 경악, 공포 등에 의한 행위로 주장했지만 우리 국민참여재판에서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 물론 50대 남성은 끊임없이 도망가다가 하는 수 없이 80대 남성에게 그 폭행을 가했다 할지라도 우리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뭐 어지간하면 진짜 어느 정도 납득이 될 수 있는 정당방위다. 뭐 이러면은 이게 다 받아들여졌을 것도 같은데. 자, 저도 지금 자료를 보니까 목 연골이 부러질 정도로 목을 이렇게 졸랐다는 거예요. 아이, 그러면 이건 뭐. 자, 아무튼 송 기자, 형량하고 양형 이유도 좀 잠깐 정리를 해 주시죠. 네, 그 재판부도 그래서 유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살인이 맞다고 본 건데요.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다.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